두 분의 강연 모두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김재인 교수님, 권준수 교수님 대담으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연사였던 김재인입니다. 지금부터는 AI 시대의 인간의 마음과 실존,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인 저와 정신과 의사이신 권준수 교수님, 이렇게 둘이 서로 학문적 배경이 다른데요. 그런 그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 흥미로운 발표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철학적으로 평소에 주장하던 내용을 우리 이 뇌과학과 이 정신의학 관점에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뭐랄까요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틀을 동의하는 입장에서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 몇 가지를 좀 제가 여쭙고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인공지능이 이 몸을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생성 인공지능들은 주로 언어 학습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책상 물림인 거죠. 아시다시피 이 책상 물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물정을 모르는 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런 점에서 몸을 가져야 한다. 우리처럼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감지하고 뭔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연 인공지능이 몸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라는 아주 특수한 몸이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굉장히 밀접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로봇 같은 거에다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장치, 센서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장치, 모터, 그 다음에 수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서 인공지능,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즉 컴퓨터 프로그램은 굉장히 소프트웨어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산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 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로봇의 몸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그 둘 사이의 연결이라는 게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는 연결과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를 오래 연구하시고 또 인간의 정신 현상을 오래 탐구해 오신 권준수 교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로봇이, 그 인공지능이 몸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인바디드 AI, 소위 말하는 체화된 AI 이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 이거는 뭐 아주 명확한 거죠. 뇌를 몰랐을 때는 뭐 심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뇌에서 나오는 건 분명한데 과연 뇌만 따로 떼어서 이게 그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고 또는 인간이 느끼는 무슨 통증이라든지 우울하다든지 기분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 그게 이제 문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게 현대 과학이 뇌를 따로 떨어져서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긴 겁니다. 장기 중에 하나로 연구를 한 거죠. 간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뇌는 인간 안에 하나의 장기이기도 하고 다른 장기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신경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조절도 하는 상당히 그 좀 헤드코트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양 과학 의학에서는 뇌를 따로 떼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적인 그 이원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굉장한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 과학, 이 정신의학이나 마음을 연구하는 분들은 가장 큰 문제의 인물이 데카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정신을 신체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 씨앗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인간의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고 해서 뇌를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는 그걸로는 부족하다. 결국 이제 AI 문제에 들어와서 AI가 인간과 같은 AI가 만들어지려면 뇌와 똑같은 뇌를 아이솔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비슷한 걸 만들어낸다고 그게 인간의 어떤 뇌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신체와 같이 봐야 된다. 뇌는 절대 동떨어져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면에서 동양의학이 정말 굉장히 인투이티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는 뇌가 없습니다. 황제내경에 보면 오장육부에 간신, 비패, 신, 그 다음에 뭐 대장, 소장, 위장 뭐 뇌가 없어요. 뇌의 기능은 신체에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와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정말 이런 건가? 뇌라는 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기능이라는 게 각각의 신체에 관련돼서 그게 같이 통합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은 절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또 마음의 바탕을 두고 있는 뇌는 신체가 없이는 절대 인간의 마음과 같은 걸 형성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바디드 AI 만약에 그게 앞으로 발전한다면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로봇인 하드웨어를 연결하면은 그러면 인간과 같이 될 것인가? 아, 그래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와 이런 거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끊임없이 대사를 하고 있는 생명체, 세포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무생물이잖아요. 그럼 생명체와 무생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김재현 교수님께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그 철학자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소위 내성이라고 하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어떤 질문을 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을 볼 때는 본인이 뭐 우울하다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과연 철학자들의 그런 내성의 방법을 통해서 가졌던 의문이나 그런 해결점 이런 게 좀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을까? 어떤 뭐 실험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런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앞에서 그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주관적이니까 네 멋대로다, 이런 측면이 아무래도 계속 문제거리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좀 특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끄덕이는, 아까 막 같이 웃기도 하고 끄덕이기도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100% 알아듣는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언어로 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하고, 근데 그 감동이 나만의 것이 아닌 누군가도 같이 감동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인간 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뭘까? 결국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꼭 갖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진 않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서로 확인하게 되는 어떤 그 무엇 이제 생각의 더미 근데 생각의 더미가 뭐 글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림이나 소리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수식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미디어, 매체 이게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철학에서는 사이주관성 뭐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것만은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과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엄밀한 실증성, 뭐 관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게 만약에 이제 100%라고 한다면 인간끼리는 최소한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떤 한 80%쯤 되는 그런 객관성에 가까운 뭔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문화, 문명 이런 형태로 여태까지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도서관과 학교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주운 객관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관련해서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뇌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밝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가야 될 길은 굉장히 멀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과거에 뇌 기능이 뇌라는 걸 잘 몰랐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빅 퀘스천들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질문 이런 게 사실은 좀 현상적인 그 관찰이잖아요. 그런 관찰에서 나온 물음이나 어떤 질문 이런 게 지금 현대 과학이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유효한지 제가 알기로 뇌 영상술이 좀 발달되는 그 초창기 시기에 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순수히 심리학적인 문제라고 여겼던 그를 뇌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좀 굉장히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팝 사이콜로지 이게 뭐 좀 시류에 좀 영합한다. 우리 심리학이나 철학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거야. 뭐 이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런 질문들이 지금도 좀 유효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기 철학은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뭐랄까요 나란히 함께 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과학 기술 형태로 이제 분명하게 입증된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철학을 한다. 뭐 이거는 사실 공허한 얘기, 공허한 작업이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밝혀냈지만 끝내 계속 남게 되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잘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은 여전히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아름다움이란 가치, 선이라는 가치, 뭐 정의라는 가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삶의 의미. 근데 그 의미는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전혀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끝까지 인간의 몫으로 남게 되는 그 의미와 가치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과학의 뒷받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철학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김진 교수님이 미학과를 졸업을 하셔가지고 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인간의 그 미인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도 뭐
예쁜 강아지 같으면 좀 예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미인들을 보는 그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미인을 볼 때와 아닐 때 뇌의 어떤 그 영상으로 보면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인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연구를 좀 봤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뇌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알 수가 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게 완전히 알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되게 재밌는데요. 사실은 미라는 그 뭐랄까요, 그 관찰, 우리의 경험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유물 이런 데서도 이제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인간이 과학을 모르면서도 그걸 알아내는 능력이 있었다가 최근에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이제 어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뻔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걸 과학이 설명해 줌으로써 드디어 완성되는 뭐 그런 과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다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권준수 교수님하고 논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서울 인사이트 이 자리에서 이제 앞에 서로 발표를 하고 뒤에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될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둘이 관계를 맺을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통찰 인사이트가 담기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강연과 질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오늘 서울 인사이트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